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뉘앙스 정도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했고요. 이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과 군사적 충돌 방지까지도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65년 만에 이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고 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까지 4자 회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전부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코스피 3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죠. 그런데 오늘 2,500포인트 가뿐히 안착하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은 꽤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건설주가 나 혼자 뛰었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언제 가능할까요? 오늘의 핫플레이어 단연 건설주 등 남북 관련주였습니다. 이 비금속 광물이나 건설업, 또 철강금속 업종, 평소에는 많이 그렇게 집중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오늘 신나게 달렸습니다. 이 업종들은 5%에서 10%씩 올랐죠. 이들을 이끈 투자 주체 단연 개인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이 워낙 주식수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개인만 건설업종에서 약 500억 원 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은 400억 원을 오히려 팔아치웠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반대로 매매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속내 서로 달라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은 오늘 현설물 시장에서 약 2천억 원대씩은 사들였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어떤 거대한 담론에 비해서는 차분한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은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이 경계감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덮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난 주말 동안 뉴욕장은 실적과 경기 지표 모두 좋게 나왔는데도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은 6년 만에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6%만 올랐고요. MS도 1%대만 상승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이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계심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홍콩에서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도 아직 우리나라에 투자하기에는 좀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이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 기관은 소폭 팔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 외국인의 눈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관들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크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기관들도 오전장에는 아주 크게 매도하면서 장을 누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 소폭 샀죠. 증권가에서는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거라면 대형주가 움직일 거라고 말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면 외국인이 가장 먼저 담을 주식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라는 겁니다. 이들 대형주들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낮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글로벌 반도체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퍼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보다 낮은 9배와 6배 수준입니다. 또 요즘 한창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애플은 18배죠. 삼성의 2배입니다. 한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대외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높은 IT와 수출주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것 하나와 배당 성향이 너무 낮다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 예상 이상이었고 확실한 정치적인 이슈이긴 했는데 경제 이슈화되기까지 여부를 보려면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남북 관련 투자 하지 말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 또 투자 기회로도 보이는데요. 이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테마주가 올라가는 추세는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주식을 골라서 사야 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유엔 제재 때문에 인프라나 건설 투자 이런 곳들은 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남북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사드 문제가 점점 풀릴 테니까 대중 관련주 이걸 주목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에 주목할 만한 핫플레이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점찍은 핫플레이어를 만나볼까요?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부지점장은 2분기 면세점의 매출이 회복할 것이라면서 아모레퍼시픽을, 최현구 과장은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이 유치가 되고 있다면서 ST큐브를, 이범상 과장은 이마트24의 무인점포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세계 INC를, 추장훈 대리는 5G 수혜와 대북 이슈로 KMW를, 이재용 대표는 대북인프라 수혜 기대주로 현대건설 기계를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부지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화요일에 추천하셨었던 대하TI 주가를 보니까 수요일 시초가 기준으로 편입과 주중 최고가 기준을 좀 적용을 해보니까 48%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추천하는 아모레퍼시픽도 대하TI처럼 만루 홈런 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이유 있나요? 네, 오늘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 일단 4%대 강세로 좀 마감했습니다. 일단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남북 관계 개선 이후에는 한중 관계 개선이 좀 기대된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 보이면서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패턴들을 나타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인바운드 숫자가 좀 감소세 보였죠. 사드 우려감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도 감소했고 면세점 쪽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좀 감소하는 패턴들이 좀 나왔지만은 올해 3월 들어서 13개월 만에 그 중국 인바운드 숫자는 플러스로 좀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730만 명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무려 한 75% 급증한 중국 관광객이 유입될 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그 면세점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 회복은 실적과 연결되는 긍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모레퍼시픽이 좀 고전했지만은 올해 국내 면세점과 중국에 대한 집중된 사업을 좀 글로벌 다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신규 브랜드에 대한 효과가 좀 기대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니스프리든 북미 쪽에 대한 신규 브랜드 쪽의 성장세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면서 올해는 실적 개선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 채널 쪽에 대한 성장세도 좀 지속적으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런 우려감들이 해소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만 3천 원, 그다음 목표 주가는 37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한민협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시장 뜨겁게 달굴 핫플레이어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 근로자의 날 휴무로 인해서 장이 쉬죠. 돌아오는 수요일에 챙겨봐야 할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1일부터 2일까지 5월 FOMC가 열립니다. 성명서만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낮지만 연준 위원 6명이 올해 인상 3번, 나머지 6명이 인상 4번을 지지하고 있어서 이번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차례 금리 인상에 무게 심는다면 글로벌 증시 부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밖에 롯데케미칼과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 등도 오늘 수요일 실적 발표를 하니까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이 올라와 있네요. 네, 내일 주식시장 쉬고요. 모레 다시 정상 영업합니다. 모레 뵐게요. 고맙습니다.